네, 안녕하세요. 룡트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거래량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다이버전스와도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주식, 코인 할 거 없이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 일단 먼저 세력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주무르는 돈 많은 집단이 있겠죠. 세력은 절대로 주식과 코인에서 개미들을 안 태우고 데려가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투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벌면 또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돼요. 거래량이 중요한 건 이 세력들이 코인에 대한 가격을 움직일 때도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게 이제 거래량이에요. 왜냐면 세력들이 예를 들어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을 가격대를 펌핑한 이후에 이 물량을 다른 누군가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넘길 때 이 거래량이 보면은 이제 이런 횡보할 때는 뭐 거래량이 뭐 이런 식으로 적다가 가격대가 펌핑이 됐을 때 거래량이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위에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한번 올릴 때 또 상승을 하고 뭐 이런 식이죠. 세력들도 절대 한꺼번에 이 물량을 털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횡보하는 가격대가 있다가 한꺼번에 가격대가 올랐을 때 여기서 세력들이 만약에 요만큼 올렸으니까 여기서 다 털어버려야지. 다 털어버리면 당연히 세력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개미들은 여기에서는 안 삽니다. 이 부분에서 세력들이 이 해당 물량을 다 턴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패닉셀이 뜨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자기네들이 올려놓고 자기네들이 떨어뜨려 버리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세력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냥 개미들만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그림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만 가지고 절대로 뭐 주가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보조지표나 차트를 볼 때 거래량을 안 본다라고 하는 거는 눈을 가리고 매매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다이버전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의 모양이 1, 2, 3, 4, 5, A, B, C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세력들이 일부 매도, 일부 매도, 일부 매도, 일부 매도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 구간에서 세력들은 매도를 하고 개미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결국 개미들은 손실을 볼 확률이 높고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털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말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실제 내용들을 쭉 보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에서 ECDE의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에 삼각수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숏자리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해당 추세선을 지속적으로 맞고 떨어졌고 맞고 떨어졌고 맞고 떨어졌고 맞고 떨어졌고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에서 숏자리를 보는 게 손익비가 좋기는 해요. 근데 1시간 봉으로 조금 쪼개서 볼게요. 다 이 상단부에 맞고 떨어졌는데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숏을 오픈을 했다. 거래량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갔을 때도 거래량이 터졌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파동이 진행 중이잖아요. 큰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 뭐 1시간 봉이지만 뭐 2시간으로 봐도 4시간으로 봐도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많이 터졌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터졌는데 이 추세선 상단에 와서 좋은 숏자리가 나온 것 같아.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구간 바로 배율을 조금 적게 쓰신 분들도 큰 손실이 나는 구간이죠. 가격대의 범위가 한 4%, 5%.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배만 써도 한 50% 손실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숏을 쳤으면. 만약에 손절을 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걸 또 15분봉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다이버전스가 5파동에 매매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죠. 잘라서 보시면 왜 큰 프레임이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강한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하위 분봉 프레임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다고 함부로 숏을 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 큰 프레임이 15분 봉보다 1시간 봉, 2시간 봉, 4시간 봉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하위 프레임에서 대응을 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거래량을 보시면 이쪽에서 한번 터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거래량이 줄었죠. 여기까지는 줄었는데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떴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숏을 오픈했습니다. 숏을 오픈했는데
손절가를 여기다 잡겠죠. 꼬리 끝에. 리플레이로 짧게 볼게요. 자, 숏 오픈. 여기서 손절가를 여기다 세팅했겠죠. 여기서 손절 나갔어요. 자, 그래서 또 잡는다고 해도 거래량 계속 죽고 있네? 이거 다이버전스인가? 거래량이 바로 터졌죠. 이런 식으로 큰 손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건데 그거를 쪼개서 이런 분봉에서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숏을 진입을 하는 순간 그때 거래량이 다시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분봉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넓게 보셔서 거래량이 지금 계속 동일하게 좀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이제 뭐 조금 거래량 좀 줄었다 해서 또 가면 여기서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함부로 숏오픈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주식으로도 한번 볼게요. 요즘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거래량이 상승을 할 때 거래량 그리고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또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상승할 때 올리는 거래량과 뭐 하락하거나 조정일 때 나오는 거래량이 조금 그림이 다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죠. 뭐 거래량도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하게 많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걸 들고 있었다면 아마 이날에 저는 매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계속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을 해왔지만 이날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날. 자, 이날이 중요합니다. 이날도. 음봉이 나왔다. 여기서 단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 다음날, 요 날은 상단부의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더 터져버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력이 일부 물량을 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여기에서 모든 물량을 다 털었다? 이건 아닐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정도로 눌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줄 때. 뭐 이때 또 한 번의 물량이 넘길 수가 있겠죠. 매도 물량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서는 다 털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볼게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 세력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내가 매집을 했다. 상승할 때 거래량이 터졌죠. 눌렸고 또 상승할 때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눌렸고 상승할 때 거래량이 터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상승이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이날 긴 꼬리를 단 이날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 말은 뭐냐? 물량 넘긴 겁니다. 이런 게 물량이 넘겼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때도 뭐 일부 물량을 좀 털었을 수도 있어요. 이만큼 상승을 했으니까 뭐 이게 뭐 이게 몇 프로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뭐 이 하단부부터 140%입니다. 여기는 하단부부터 250% 정도가 올랐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일 때 이때는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세력들도 올렸다가 바로 거래량이 터뜨리면서 내려오면 그거는 세력들의 손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캔들이 꼬리를 달고 내려오든가 아니면 장대 음봉으로 내려오든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거를 모르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냥 계속 기다리시면서 뭐 기도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래량 밑에서 모아놨던 걸 한꺼번에 털 수 없으니까 올리고 야금 여기서는 좀 많이 털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통 보일 때가 많다. 여기에 대한 주가를 뭐 제가 함부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올린다고 해도 막 이 정도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아직 뭐 물량을 다 정리를 못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계속 물량을 정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이게 모든 종목, 모든 코인에 해당하는 내용일까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정답은 노예요. 왜냐면 우리가 선물을 할 때도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제 주종목으로 하냐면 시총이 또 굉장히 높고 호가를 올릴 때도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트를 함부로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내가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주가를 막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세력들도 없고. 하지만 뭐 세력은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주식의 뭐 코스닥 시총도 굉장히 낮은 뭐 이런 주식은 사실 돈 있는 어떤 세력이 뭐 50억, 100억 정도만 있어도 이렇게 뭐 주가를 함부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는 캔들은 캔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총이 낮은 이런 호가가 좀 많이 없는 데에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캔들은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누군가가 일부러 그거를 마음 먹고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나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코인에 대한 뭐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석할 때 굉장히 잘 들어맞고 좀 정확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단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롱을 잡아서 추격 매수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올라갈 때 롱을 타서 요만큼 먹었다. 하지만 조정이 온다면 크게 오죠. 그러니까 손익비가 굉장히 좋지 않은 매매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질 때는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고 이제 횡보를 하거나 그럴 때 그 단타 매매를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올라갈 때 좀 수익을 봤다라고 하셔도 이와 같은 매매를 반복하다 보시면 계좌가 많이 녹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도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래량 보시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거래하셔서 좀 굉장히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